전북 전주에서 올해 5살 된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조차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오늘 다른 사건들 집중 이 사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준희 양 실종된 지 오늘 35일째인데 네. 수사에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전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달부터 우화동에서 의붓 외할머니와 이사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진술로부터 지금 12월 8일 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실종된 거는 11월 18일경 없어졌는데 실종 신고를 한 20일 이후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14일 날 공개 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명이 넘는 경찰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 우화동 인근 지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는 강력범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종된 지 한 달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작 강력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납치나 유괴나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수색 작업 또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서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살던 전주 시내 원룸 인근의 저수지. 헬기가 상공해서 저수지 곳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중보트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탐지 장비로 물속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여. 경찰은 최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동원해서 행적을 찾고 있지만 실마리가 될 증거나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향은 돌보고 있던 외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행적도 조사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으로 접수가 됐지만은 범죄 개연성 여부, 아이가 나갔을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은 CCTV를 비롯해서 주변에 본 사람들이 한둘쯤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6일 이후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돼 있네요. 근데 16일 날 이 아이를 봤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친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부의 진술만으로 이 아이가 정말 16일 날까지는 의붓 외할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건지 그 여부조차가 네네. 지금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지점인 것이 8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우동에서 우화동 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 외할머니라는 분이. 네. 그런데 그 8월 이후로 이웃 주민들이 지금 이 5세 그 여아를 한 번도 동네에서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택배기사가 그 집을 이제 드나들었던 택배기사가 있는데요. 네. 그분도 집안에서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이 아버지 말고는 지금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그 의혹이 존재하고요. 그 집에는 이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금 의붓 엄마의 아들도 사실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의붓 아들을 본 사람은 그 이웃에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아버지 말대로 16일 날 예컨대 지금 진짜 실종이 됐다고 추정되는 18일 이틀 전 16일까지 이 아이가 이 집에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조차도 사실은 이웃들의 진술과 이 아버지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상태다. 이렇게 참 이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여름에 봤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사를 들어갈 때까지는 아마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사실은 행적 추적이 좀 어려우냐면 4월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든요. 그 이후에서 8월 달까지는 누군가가 본 흔적들이 있는데 8월 이후에 아이의 흔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고준희 양이 사라졌던 것이 지난 11월 18일인데, 근데 새엄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날짜가 3주 후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없어진 날이 11월 18일이라면 우리가 애가 없어졌으면 그 다음 날 신고를 하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당일날 신고를 하든가. 3주 후에 신고를 합니다. 그것도 새엄마가 신고를 합니다. 왜 늦게 신고를 했느냐 하고 하니까 이 외할머니가 아버지가 데려간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확실히
다 안 데려갔다 하니까 3주에 된 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무슨 조사가 필요한데 네. 이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인명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 신고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12시간이 경과하면은 실종된 지 진술에 의해서 찾지 못할 확률이 한 58% 정도가 되고요. 이틀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기 실종으로 되는데 5살 아이입니다. 5살 아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 아무 연락이 안 온다고 하면은 잘못될 사고로 인해서 잘못될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는 그 발달 장애를 좀 앓고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뭐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 두 번째, 강력 사건을 포함해서 누군가 데려갔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단은 아이가 8월 달부터는 흔적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예. 8월 이전에 그 인근 지역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가 그냥 혼자 얘를 아주 잘 관리하던 그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얘를 그냥 혼자 놔두고 외할머니가 외출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 혼자 있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는 걸로 봤을 때, 그런 방임 상태에 놓여있던 아이가 집을 혼자 걸어 나와서 제3자에 의해 가지고 납치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가능성은 사실은 이 집안에서 식구들에 의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제 진술을 받아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아버지한테 실시를 했는데 아버지는 거짓으로 남았고요. 그리고는 이 외할머니는 지금 거짓말 탐지를 거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최면 수사를 하자 이 외할머니한테 의붓 외할머니죠. 최면 수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최면 수사를 또 거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의붓 엄마가 있는데 이 의붓 엄마는 사실은 이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면서 자폐니까 치료해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이제 변명을 대면서 애를 학교를 그만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 행적이 뭐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로 방임 상태로 놓여 있다가 8월부터 애가 증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의붓 엄마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가 사실상 아이를 좀 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양육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계모도 버렸고 또 이 아버지도 보살피지 않았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외할머니도 새 외할머니도 이 아이애들 외손녀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의 행방을 찾으려면은 이 세 사람의 어떤 행적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집에 대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과연 경찰에서 형사 감식 수준의 어떤 정밀 감식과 감정을 통해 가지고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의점을 가족들에게 지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일 둘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 가족을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협조를 잘 안 하고 가족이 피해자거든요. 가족을 갖다가 피해자로 생각하고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 하자, 최면 수사하자. 아니 내가 왜 피의자냐? 그래서 나중에 거짓 반응이 나오면은 범죄자처럼 취급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에서 실종된 5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고준희 양. 자, 키가 좀 작습니다. 110cm고요. 몸무게가 20kg입니다. 다소 왜소하고요. 머리는 파마를 했습니다. 눈에 그 사시의 특징이 보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비슷한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좀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12살 초등학생, 그러니까 6학년 학생인데요. 가슴에 유서를 품고 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숨은 구했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이 아이가 사실은 동급생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문제는 도저히 이제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6학년 같은 반 애들에게 고통을 받던 이 친구가 결국은 유서를 가슴에다 품고서는 자기 방 창문을 통해 가지고 투신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한 것은 이 아이가 투신을 했는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망을 하지 않은
않고 지금은 생존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예. 지금은 2차례 수술 받았는데 뭐 목숨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유서를 품고 떨어졌어요. 어린아이가.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일 텐데요. 네, 지금 뭐 유서를 품는 심정 그리고는 이 6학년짜리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유서라도 여기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겨놔야 이 경위가 설명되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지금 뛰어내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것도 이상한 게 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게 한 달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리고 또 가담한 경미한 그 학생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언론사에서 이 학생의 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봤더니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네, 지금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같이 또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 숙소에서 또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 가해 학생들의 아이와 부모에게 권고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 피해자 아이에 대하여 이제 좀 참으라는 식으로 상당 부분 어떻게든 화해 조정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피해 아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권고만 하다 보니까 아이의 유서 내용이 지금 어른들이 결국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악마 같다.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썼다고 하는 게 지금 알려져 있죠. 예. 그 아이의 힘든 상황과 그 마음을 좀 더 잘 들어줬더라면 해결을 해줬어야 예. 되는 거죠. 그건 아쉬울 트라우마 거예요. 치료가 제대로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않고 그냥 형사처벌 12살입니다. 형사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12살입니다. 이건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 이미 그 징계 처분도 받았고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복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치료해 주는 게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자살 시도를 하는 건 개인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트라우마입니다. 학교 폭력을 제외하더라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주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